파트 4 고수 마침내 경품 명품 마 경연대회를 열다. 먼저 말 관리 비법을 정의해 책자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책자들을 기녀들이나 하인들을 통해서 아까 아씨한테 보여준 책자에 적혀있는 양반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기별을 넣으면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 말을 관리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물론 약간의 수고비는 받아야겠죠. 마구간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고 말의 털과 골격을 다듬어 주겠다고 하면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털과 골격을 다듬어 주겠다고 하면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1879년 고종 16년 6월 21일 이번에는 달포 한 달 만에 붓을 든다. 그동안 힘든 일도 많았지만 사랑아씨가 곁에 있어 행복하다. 사랑아씨만 내 옆에 있어준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즐겁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아씨를 보면 자신감이 불끈불끈 솟아오른다. 아니 그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연모정일지도 모른다. 아씨는 이런 내 마음을 모르겠지. 가방 문지기는 생김새와 기방 문지기는 생김새와 달리 착한 사람이었다. 이름은 달쇠라고 했다. 나이는 나보다 한참 위였지만 나는 그를 성님이라고 불렀다. 달쇠 형님 뭐 시키는 일 없소? 아씨가 도와주라고 해서 말이오. 나는 사랑아씨 핑계를 들고 장작을 펴거나 기방을 청소하는 일을 거들었다. 그것은 내 전공이나 마찬가지였다. 달쇠 형님은 부지런히 일하는 내가 마음에 들었는지 가끔 기방 한쪽 구석에 자리를 마련해 술과 안주를 내오기도 했다. 기생들은 달쇠 형님과 같이 다니는 나를 보고 새로 들어온 일꾼이 여겼는지 이것저것 잠심부름 시키곤 했다. 덕분에 나는 자유롭게 기방을 덜할 수 있었고 숨날쯤 지나자 영의정 지낸 누구는 어떤 말을 좋아하는지 좌의정 지낸 누구는 또 어떤 말을 좋아하는지 등등을 알아낼 수 있었다. 말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은 관직에 물러나 양반들과 왕실 쪽 사람들 그리고 장사를 큰 돈으로 번 상인이었다. 현재 고위 권리에 있는 분들은 설사 말을 좋아하더라도 관심을 둘 만한 상황이 아닌 듯 했다. 올해 들어서 형조판서가 지금까지 무려 7번이나 바뀌었다고 했다. 이조판서와 포도대장, 한성부 판윤 등도 자주 바뀐다고 들었다. 그만큼 입지가 불안하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동안 얻은 정보에 정리한 책자로 들고 사랑아씨를 찾아갔다. 아씨는 내가 내미는 책자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예스였어요. 아씨가 환하게 웃으며 칭찬을 해주었다. 가슴이 고장난 것처럼 제멋대로 뛰었다. 나는 여러 번 심호흡을 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들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하나요? 그 물음에 답하기 전에 먼저 내 얘기부터 들어줄까 해요. 그리고 나서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죠. 나는 침을 꿀꺽 삼키고 아씨의 입을 쳐다보았다. 진달래 꽃잎처럼 붉은 입술이었다. 나는 혜주님 친딸이 아니요. 친부모님은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아버님 친구분이셨던 혜주님이 나를 양녀로 거두었죠. 뜻밖의 이야기였다. 나 역시 양부모님 밑에서 자란 처지였다.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혜주님 대규모 상단을 이끌고 청나라로 오갔던 객주였셨는데 이 어느 날 갑자기 상단을 정리하고 조선 영협인회를 만드셨어요. 제가 이유를 물으니 당신께 직접 돈을 번 것보다 사람들에게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나는 기가 쫑긋 세우고 아씨의 말을 들었다. 아씨의 목소리는
나의 마지막 낮이겠지만 힘이 있었다. 혜준님은 내가 15살이 되자 청나를 데리고 가셨죠. 아마도 더 큰 세상을 내게 보여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청나라에 서양에 들어온 진귀한 물건들이 정말 많더군요. 하지만 내 관심을 끌고는 분과 방울이었어요. 나 역시 여자의 몸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외 전에도 몇 차례 청나를 다했지만 분을 들여 팔아야겠다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장사는 별 흥미가 없었고 재주도 없었거든요. 그러나 작년 봄에 다시 혜준님을 따라 청나라에 갔을 때 비로소 분을 들여와 팔아야 했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죠. 무슨 까닭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문득 장사하고 싶어지더군요. 혜준님은 돈을 빌려 분을 잔뜩 사들고 조선으로 돌아왔다. 기방에 찾아가 기녀들에게 팔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내가 아무리 분이 좋다고 설명을 해도 기녀들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대부분 한 번 생각을 불 때니 다음에 오라고 말로 나를 내치더군요. 이 어떤 기녀는 값이 비싸다고 깎아달라고 요구하기도 했고 또 어떤 기녀는 청나라 분치고는 물건이 질이 떨어진다는 불평을 늘어놓기도 했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사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방을 들락거렸는데 어느 날 기녀들이 방울장수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제야 다음에 오시라는 말에 분을 사지 않겠다는 뜻이 들어있음을 알았지요. 기녀들이 속으로 나를 얼마나 비웃었을까 생각하니 정말 부끄러웠어요. 나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어요. 왜 기녀들은 내가 가져간 분을 사지 않는 것일까? 왜 기녀들은 물건을 내가 사지 않을 것일까? 청나라에서만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청나라에서 만든 분인 걸 알기 때문에 문화생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은 떠올랐다. 물건을 팔려고 하지 마라. 상대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주면 물건은 자연히 팔리게 되어 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말이었다. 나는 기녀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곰곰이 따져봤죠. 그러나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고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좋아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있었죠. 청나라 피부 미용에 관한 서적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나는 그날 밤 늦게까지 내가 아는 것을 정리해 책자로 만들었어요. 제목은 피부를 막고 깨끗하게 하는 10가지 비법. 그렇죠. 그 안에는 두 번째 씻은 쌀뜨물로 세수를 하면 얼굴이 하얗게 된다고 것과 녹두를 사용하면 묵은 때와 각질을 쉽게 벗길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다음날 기방을 찾아간 나는 기녀들에게 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은근히 피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기녀들이 관심을 끈 후 책자를 보여주며 미용법에 대해 설명했지요. 그러자 나를 귀찮게 여기던 기녀들이 하나둘 호기심을 보이더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진 기녀에게 책자를 건네주고 기방을 나왔어요. 며칠 후 기녀들이 사람을 시켜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통지를 보내왔어요. 나는 찾는 사람이 많다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이틀이 지난 후 왜 기방에 들렸죠. 기녀들은 어릴 때 헤어졌던 친언니라도 언뜻 반갑게 나를 맞이했죠요. 내가 알려준 비법이 효과가 있었나 봐요. 나를 피부 미용 전문가로 알고 있더군요. 나는 기녀들을 모아놓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알려주었다. 그 후 나에 대한 소문이 기방에서 기방으로 퍼져나갔고 나를 찾는 기녀들도 늘어났어요. 당연히 청나라에서 들어온 분도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갔죠. 기녀들은 분들만 아니라 옷가지와 반지, 비녀 같은 박물도 나에게 구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그 무렵 안양에서 분을 만들고 있다는 기술자가 나를 찾아왔어요. 여인처럼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였는데 청나라에서 만드는 기술을 몰래 배워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가 만든 분은 청나라 분과 비교해도 품질이 전혀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땅에서 나는 약초 써서 효과가 더 좋았죠. 그 후 사람들이 다리를 놓아 옷을 만드는 기술자, 박물을 만드는 기술자를 만나게 되었죠. 얼마나 솜씨들이 좋은지 청나라 상인들도 그분들이 만드는 물건을 탐낼 정도예요. 아시아 이야기는 밤이 있을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하나같이 놀라운 이야기라는 내내 입을 다물 수 없었다. 특히 전국의 기녀들을 대상으로 춘향 선반대회를 열고 한양의 지체 높은 양반들을 끌어들여 심사위원으로 삼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크게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씨는 장안의 한량들은 물론 고관 대작들도 춘향 선반대회에 큰 관심을 보였고 덕분에 성황리의 대회를 끝마칠 수 있었다고 했다. 그 후 아씨 명성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다. 지금은 기녀들뿐만 아니라 양반가의 마님들과 부자로 손꼽히는 상인의 부인들도 아씨를 찾는다고 했다. 미화 성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다. 이 시는 입을 벌린 채 눈을 크게 뜨고 있는 나를 잠시 쳐다보더니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을지 감이 잡히나요? 네,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해보세요. 먼저 말관리법을 정리해 책자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책자들은 기녀들이 하인들을 통해서 아까 아씨한테 보여준 책자를 적혀 있는 양반들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관리법을 정리해서 책자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기녀들이나 하인들을 통해 아까 아씨한테 보여준 책자 적혀있는 양반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녀들이나 하인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기별을 넣으면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 말을 관리해 주겠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약간의 수고비는 받아야겠죠. 마을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말과 털과 골격을 따듬어 주겠다고 하면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말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하인들의 말을 맡기는 것보다는 제게 맡기는 이게 훨씬 더 나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는요. 저도 말 경연대회를 열고 지체 높은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모실 생각입니다. 자신 있어요? 네, 자신 있습니다. 나는 주먹을 불끈 쥐고 아씨를 쳐다보았다. 이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늦도록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시장하지 않나요? 제가 괜찮지만 아씨께서 시장하시겠어요? 어쩌죠? 어쩌긴 밥을 먹어야죠. 아씨가 웃으며 말했다. 입술 사이로 보이는 치아도 얼굴만큼이나 희고 깨끗했다. 아씨는 일하는 아주머니를 부르지 않고 직접 부엌에 가서 음식을 만들어 왔다. 아씨와 겸상을 하는 것만 해도 가문의 영광인데 직접 만든 음식을 먹다니 참으로 엄청난 행운을 누린 셈이다. 누군가 이건 꿈이야 라고 소리치면 냅다 내 뺨을 후려칠까봐 겁이 날 정도였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였다.
1879년 고정 16년 8월 13일 조선 영해비례에 들어온 지도 벌써 석 달이 지났다. 시간이 화살처럼 느낄 정도로 바쁜 날이었다. 그동안 내 위치는 가파르게 변했다. 2달 전 양식 문화생이 되고 한 달 전에 수성 문화생이 된 나는 이제 말을 파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 허드렛 일은 나보다 늦게 들어온 후 배들이 맡아서 하고 있다. 지금 나와 같은 방을 쓰고 있는 나약수도 내 후배다. 나흘 전에 들어온 약수는 물을 파는 일을 하고 있는데 조선 제1물파리가 되고 싶다고 한다. 약수가 내게 도움을 청하면 나는 기꺼이 도와줄 생각이다. 사랑아씨가 나에게 그랬듯이 사랑아씨는 말관리법을 만들 때도 큰 도움을 줬다. 아씨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면 어떤 방식으로 글을 써야 하는지, 어떤 문구를 넣어야 하는지 등등 자세히 알려주었다. 또 내가 한문을 쓸 줄 모른다는 것을 알고는 양반들이 보는 책장이니 한문을 써야 한다며 초안까지 잡아주었다. 그러면 이렇게 말했다. 책 표지는 좋은 종이를 쓰도록 하고 앞으로 아무리 바빠도 술시 오후 7시부터 9시까지의 나를 찾아와 천자문을 배우도록 하세요. 나는 삐죽삐죽 새어나오는 웃음을 간신히 참았다. 한문을 모른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었다. 나는 아씨가 일러준 대로 책자를 고급스럽게 만들어 5 양반들에게만 전했다. 그리고 닷새쯤 지나자 병조판서를 지낸 오대감 하인이 나를 찾아왔다. 나는 의복을 단정하게 갖추고 하인을 따라가 오대감을 만났다. 오대감은 나는 보자마자 말에 대해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 모두 예상했던 질문들이었다. 나는 막힘없이 술술 대답했고 내 대답이 들은 오대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 약간의 수고비는 챙겨줄 테니 일주일에 한 번 들려서 말을 돌보거라. 그것이 시작이었다. 오대감 댁에도 다녀온 다음 날부터 나에게 책자를 받은 다른 양반들이 다투듯 나를 찾았다. 한 분을 만나고 나오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하인에게 끌려 곧바로 다른 집으로 가야 했다. 나는 그들에게 일정한 수고비를 받고 일주일에 한 번 들려 말을 돌봐주기로 약속했다. 나를 찾는 이들은 그들뿐만 아니었다. 좋은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나를 만나고 싶어 했다. 그들은 내게 말관리를 맡기는 것은 물론 돈을 줄 테니 말관리법을 책자를 자신에게도 달라고 했다. 아마도 나를 책자를 받았던 양반들이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모양이었다. 말을 팔려다가 끝나지 않게 책을 팔게 된 셈이었다. 물론 책을 팔아서 남은 이문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책자는 눈에 보이는 이문보다는 더 큰 이익을 내게 안겨주었다. 사람들은 책을 보고 나를 말 전문가로 인정해 주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다. 모두 사랑하시 덕분이었다. 나는 장성을 다해 말을 돌보았고 나에 대한 손님들의 믿음을 갈수록 단단해졌다. 그렇게 달포쯤 지나자 마침내 오대감이 나를 불러 좋은 말이 있으면 어디 한번 가져와 보라고 일렀다. 나는 그 길로 오대감댁 하인과 함께 측근 형님의 마장으로 갔다. 성님 오랜만이요. 측근 성님은 천막 안에 있었다. 내가 어떤 일이냐. 한동안 곱빼기도 보이지 않더니 말 좀 보려고 왔수. 여기 이분이 오대감 댁에서 일하는 분이요. 나는 오대감 하인을 측근 형님에게 소개시키고 함께 천막을 나와 말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중간쯤에 이르자 붉은 털이 비단처럼 곱고 골격이 잘 빠진 적토마가 당당한 자세로 서 있었다. 얼굴 생김새로 근사하게 잘생긴 놈이었다. 더 볼 것도 없었다. 못 보던 친구네. 이놈 좀 데려가도 되겠소? 여기서 가장 비싼 놈인데? 측근 형님이 말끝을 들며 오대감 하인을 쳐다보였다. 나 잠깐 봅시다, 성님.
난 재빨리 측근 형님은 내 쪽으로 끌어당기고 귀에 말을 했다. 왜 이러시오? 제명국에게 정 걱정되면 성님도 따라오든지 그러면 되겠구만. 공연한 걱정을 했네. 말은 내가 끌고 갈 테니 어서 앞장서게. 나는 포옹도 당당히 오대감 댁으로 향했다. 오대감 말이 썩 마음에 드는 모양이었다. 내가 제시한 금액에 웃돈까지 얹어주었다. 내가 말값을 치르는 측근 성님은 기특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술이나 한잔 사라고 했다. 그때부터 막히물고가 튀듯 여기저기서 말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드디어 말파리로서 내 명성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나는 아씨에게 말씀드린 대로 명품 마 경연대회를 열 계획을 세우고 나에게 말을 구입한 지체 높은 양반들을 찾아가 심사의 원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이 무료하던 차에 잘됐다며 흔쾌히 내 부탁을 들어주었다. 7월 보름에 측근 성님 마장에서 열린 명품 마 경연대회 장인의 큰 화제가 되었다. 어떻게든 알았는지 별감, 임금이나 세자가 별감, 임금이나 세자가 행차할 때 따라다니며 지키던 사람들이 승전노름, 강가와 명제인 악공들이 노래와 춤으로 즐기던 행사를 벌일 때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소문에 고종황제도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그 후 각도의 감시와 고을을 쓰는 일도 사람을 보내 나를 찾았다. 나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느라 정신없이 바빴지만 술시에 사랑아씨방에 가는 일만은 가르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내가 찾아가면 사랑아씨는 늘 반갑게 맞이했다. 나를 대견하게 여겼고 활기차게 일하는 내 모습이 보기 좋다고 했다. 그럴 때마다 아씨를 마음에 품고 있다는 이유는 맴돌았지만 차마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절이 내 모습이 보기 좋다고 했다. 그럴 때마다 나를 대견하게 여겼고 아씨는 그지로 당하면 다시는 아씨를 볼 수 없을 것 같았다. 혜준이만 명품 마을 선발대는 치른 다음날 문화생들을 모두 모아 나를 수석 문화생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가슴이 뿌듯했다. 혜준이만 문화생들 앞에서 나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무섭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혜준님에게 칭찬을 들으니 세상을 다 얻은 것 마냥 기뻤다. 사랑아씨도 자기 일처럼 기뻤다. 그 모습을 보고 혹시 아씨도 나를 좋아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갔다. 생각해보니 내일 모레가 한가위다. 동네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지는지 궁금하고 또 보고 싶다. 사랑아씨 며느리로 맡게 된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에게 거절이란 없다. 심연수식 영업 개척 비법 강의 5. 잠재고객 보상심리. 잠재고객 보상심리 본전심리를 이용하라. 사랑아씨 춘향 선발대회를 벤치마킹해 명품 마 경연 대회를 개최한 고수를 여러분이 어떻게 보십니까? 조선 제1의 마파리가 될 자격이 있지 않나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도 각자 업종에 캠페인 한번 기획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확실한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조선 제1의 마파리가 될 자격이 있지 않나요? 이번 기회에 각자의 업종에 맞는 캠페인을 한번 기획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확실한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고수처럼 선발대를 열 수도 있고 강연회를 열 수 있겠죠. 선발대에 강연회 열 수 있겠죠. 이색적이고 독특해서 입소문이 절로 날 수 있을 만한 행사를 기획해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이색적이고 독특해서 입소문이 절로 날 수 있는 만한 행사를 기획해 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강연회 일 수도 있겠죠. 선발대회 이색적이고 독특해서 입소문이 절로 날 수 있고 행사를 기획해 봐라. 고수는 사랑하시기에 말한 대로 말관리법을 이 들어있는 책자를 만들고 일주일에 한번 말을 관리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약간의 수고비는 받고 말이죠. 고수가 만든 책자는 인기가 많아 돈을 줄 테니 팔라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말을 팔려다 뜻하지 않게 책을 팔게 된 셈이죠.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고수가 파는 책자나 일주일에 한번 해주는 말관리가 지금부터 강의하려는 개입상품에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입상품은 설명하기 전에 왜 주력상품을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하는 분들에게 무엇을 팔고 있는지 여쭤보면 대부분 회사 측은 상품은 다 팔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때문에 하나의 제품을 선정하고 그에 맞는 고객을 찾기보다는 일단 물건을 살만한 사람을 찾아놓고 취급하는 많은 상품 중에서 그 사람에게 어울릴 만한 몇 가지를 골라 취급하는 많은 상품 중에서 그 사람에게 어울릴 만한 몇 가지를 골라 구매 제한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나쁜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런 경우 고객에게 해당 제품 점검하는 인상을 심어주기 힘듭니다. 반면에 판매하려는 제품을 하나로 정해서 그 제품에 어울리는 포인트와 타겟팅을 선정하고 로봇 마케팅을 전략을 펼쳐나간다면 말관리법 책자를 만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말을 갈래주는 일을 하게 된다. 물론 수고비 넣고 뜻하지 않게 팔게 되신 말을 팔려다가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고수가 파는 책자를 일주일에 한 번 해주는 말관리 지금부터 강의하는 개입상품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입상품을 설명하기 전에 왜 주력상품을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잠깐 때문에 하나의 제품 선정하고 그의 고객을 찾기보다는 일단은 물건을 살만한 사람을 찾아놓고 때문에 하나의 제품을 선정하고 그에 맞는 고객을 찾기보다는 일단 물건을 살만한 사람을 찾아놓고 취급하는 상품 중에서 그 사람에게 맞는 어울리는 몇 가지를 골라 구매 제한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요, 나쁜 방법. 이런 경우 고객의 해당 제품은 반면에 판매하는 제품을 하나로 정해서 그 제품에 어울리는 포인트와 타겟팅을 선정하고 로봇 마케팅 등을 펼쳐나간다고 하면 고객들이 나에게 제품을 사야 하는 이유가 명확히 있다. 고객들이 나에게 명확해질 겁니다. 주력 상품을 설정할 때 먼저 내가 취급하고 있는 여러 제품 중에 단 하나 상품만 취급해야 한다면 어떤 제품이 가장 나와 맞겠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그런 다음 경쟁력은 있는지 수익성은 괜찮은지 고객에게 전문가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분석해 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개입상품에 여기 추운 겨울날 친구와 약속이 있어 집을 나가는
차밀한 양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걸어서 3분 거리에 있고 지하철은 4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나 지하철을 타나 약속 장소까지 걸리는 시간은 20분 정도입니다. 차밀한 양은 버스정에서 멈춰 서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버스는 점차는 오지 않습니다. 10분 지나도 15분이 지나도 버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가운 바람이 힝힝 부는데 온몸은 얼어붙은 지경입니다. 지금이라도 지하철역으로 냉큼 달려서 지하철을 타면 춥지도 않고 약속 시간에 많이 늦지도 않은데 차밀한 양은 꿋꿋하게 버스를 기다립니다. 차밀한 양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15분 동안 기다리는 게 너무 아까워서라도 버스를 타고 간다. 결국 차밀한 양은 20분을 기다린 끝에 간신히 버스를 타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친구와 약속한 시간이 늦은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찬바람 많이 맞아 감기까지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20분을 기다렸고 늦은 것은 아주 당연하고 감기까지 걸려버렸고 그런데 버스를 타나 지하철을 타나 약속장치 걸리는 시간은 20분 정도입니다. 10분이라도 15분 지나도 버스는 오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지하철을 냉큼 달려가서 지하철을 타면 춥지도 않고 약속 시간이 많이 늦지도 않은 차밀한 양은 꿋꿋하게 버스를 기다려. 자, 우리는 단 하나의 상품만 취급해야 한다면 어떤 것이 단 하나의 상품을 취급한다면 어떤 제품이 가장 나와 맞겠는가? 경쟁력, 그런 다음 경쟁력은 있는지, 수익성 측면에서 괜찮은지, 고객에게 전문가라고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지 등등을 꼼꼼히 분석해 봐야 된다. 여러분은 안 그렇겠죠.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차밀한 양 같은 행동을 합니다. 시간이든 돈이든 노력이든 시간, 돈, 노력을 무엇인가를 투자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 한다.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사람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이쇼핑이나 실컷하고 오자는 생각에 집에서 2시간 넘게 걸리는 명품 아울렛에 갔다가 이왕 온 김에 하나 사가자, 기름값은 뽑아야지 하는 생각에 물건을 사신 적 없으십니까? 이처럼 투자한 것에 대한 보상 심리, 시간, 노력, 돈 투자, 본전 심리, 시간, 노력, 돈 투자. 버스도 분석을 해왔습니다. 나의 분사는 시간, 보상 심리. 그렇지. 각자의 업종에 맞는 판매 제휴. 판매하는 제품을 하나를 정해서 그 제품에 어울리는 포인트 마케팅. 시간이든 돈이든 노력이든 무엇인가 투자를 하면은 그에 대한 보상 심리, 시간이든 노력이든 돈이든 무엇인가를 투자하면 투자를 하면 보상을 받고 하는
보상을 받고자 하는 보상 심리. 영업에 활용한 것이 바로 개입상품입니다. 보상심리. 이처럼 투자한 것에 대한 보상심리, 다른 말로 하면 미련한 본전심리, 심보를 영업에 활용할 것이 개입상품이다. 제가 아는 미용실에는 시간당 10,000원을 받고 손님에게 컨설팅을 해줍니다. 미용실에서 무슨 컨설팅을 하느냐고요? 재밌게도 그 미용실은 손님의 두상과 인상을 분석하여 그에 딱 맞는 맞춤 헤어 스타일인 마이 스타일을 찾아주는 컨설팅을 합니다. 이 컨설팅을 우리는 개입상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 미용실에 머리 자르는데 비용은 10,000원 더 내고 컨설팅 받아 마이 스타일을 찾는다고 합시다. 다음에 머리를 자를 때가 됐을 때 다른 미용실에 가겠습니까? 이 미용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을 겁니다. 또한 다른 미용실에는 마이 스타일 대로 잘라줄 수 없을 거라는 의심도 들 겁니다. 따라서 커트 비용이 다른 미용보다도 비싸다고 해도 그 미용실을 찾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니, 미용실을 찾아간 자체가 그곳이 고객이 되었다는 생각이 있어서는 아닐까요? 물론 커트나 컨설팅 마음에 들어야 단골이 되겠죠. 이런 경우 헤어스타일이 정말 이상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그 미용실에 마음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무조건 마음에 들어야만 합니다. 자신이 원해서 찾아갔고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미용실에서 무슨 컨설팅을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두상과 인상을 분석하여 그에게 딱 맞춤 헤어 스타일, 마이 스타일을 찾아주는 컨설팅을 합니다. 비용이 10,000원. 컨설팅 받아 마이 스타일을 찾았다고 합시다. 다음에 머리를 자를 때 이 미용실에 가겠습니까? 이미 이 미용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을 겁니다. 또한 다음 미용실에도 마이 스타일로 잘라줄 수 없을 거는 다른데 미용실에는 의심도 없습니다. 따라서 커트 비용이 다른 미용실보다 비싸다고 해도 그 미용실을 찾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미 미용실을 찾아간 자체가 그곳의 고객이 되겠다고 생각이 아닐까요? 물론 커트나 컨설팅이 마음에 들어야 단골이 되겠죠. 헤어스타일이 정말 이상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이 미용실 마음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마음에 들어야만 합니다. 자신이 원해서 찾아갔고 컨설팅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애견 훈련사라면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 고객을 발굴하겠습니까? 애견 훈련사. 당연히 타겟팅을 먼저 해야겠죠. 이때 화이트 포메라니안처럼 털관리가 필수적인 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견종을 전문적으로 훈련시키는 사람이라면 털관리에 대해 정보를 로봇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정보집이나 동영상을 만들어서 잠재고객에게 나누어주는 것이죠. 이런 로봇을 통해 털관리가 중요한 견주들, 즉 타겟팅 고객들의 DB를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다시 묻겠습니다. 각종 로봇을 통해 확보해 놓은 견주들에게 주력상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판매할 수 있는 개입상품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개를 좋아하는 저는 애견 훈련에도 관심이 많은데 얼마 전 골든 리트버를 입양하면서 어떻게 훈련을 지켜야 하는지 알아보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애견 훈련소에 입소시키기 전에 훈련 걱정을 평가하는 테스트 실시하면 어떨까?
이 테스트를 개입 상품으로 3화 1시간에 10만원 정도 받고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간단한 훈련도 시키고 견주도 교육시키는 것이다. 테스트 결과 기준점 이상의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훈련소 입소시킬 수 없다고 하자. 내 의견이 간신히 테스트를 통과해서 훈련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면 훈련을 맡기고 싶지 않을까. 다른 곳에서 의견을 훈련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월 40만원. 근데 이곳에는 10만원을 더 받아서 5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해도 웬만하면 이곳에서 훈련시키고 싶지 않을까. 더군다나 테스트를 마친 후 바로 훈련소에 들여보낼 경우 첫 달에 테스트 비용 10만원을 받지 않는다고 하자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입소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월 4, 50만원 비용을 드는 훈련 상품 파는 것보다 10만원짜리 의견 테스트를 및 견주 교육 상품이 판매하기가 훨씬 쉬울 것이다. 또한 이 개입 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의 보상심리, 본전심리를 의해서 이변이 없는 한 주력 상품 즉 훈련 상품을 구매하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효율적인 영업 방식인가. 여러분 어떤 개입 상품 생각이 나는지 궁금하네요. 메일 주소가 적혀 있으니 생각나는 개입 상품을 메일로 보내주신 분들 중에 10분을 뽑아 심연수식 개척 동영상 샘플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훈련소에 입소시키기 전에 적성평가하는데 이 테스트를 개입 상품으로 1시간에 10만원 정도를 받고 간단한 훈련도 시키고 견주도 교육을 시키는 것. 기준점 이상은 않으면 훈련소에 입소시킬 수 없다고 하자. 내겐 간신히 테스트를 통과해서 들어갈 때에 훈련소에 맡기고 싶지 않을까. 다른 곳에서 원래 비용이 10만원인데 이곳에 10만원을 더 받아서 50만원 40만원인데 해도 웬만하면 이곳에 훈련시킨다. 더군다나 테스트를 마친 후 훈련소에 들어보낼 경우 첫 달에 테스트 비용 10만원을 감해준다. 그 자리에서 입소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4, 50만원 비용을 드는 훈련 상품도 파는 것보다는 10만원의 의견 테스트 상품, 교육 상품을 판매하기가 훨씬 쉬울 것이다. 개입 상품, 구매하는 사람 보상심리, 본전심리를 위해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즉 훈련 상품을 구매하게 된다면 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양심적인가. 책의 메일 주소가 개입 상품을 메일로 보내주신 분들 중에 10분을 뽑아서 심연수 개척 비법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여기가 몇 페이지냐? 133페이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